이번 시간에는 81쪽입니다. 81쪽. 오행의 상생상극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오행의 상생상극.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주가 있고 지구가 있다겠죠. 우주가 있고 지구가 있다. 우주 오행 운동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행의 상생상극은 우주 운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는 지축의 기울기 때문에 오행이 아닌 사계절 운동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오행 운동, 지구는 사계절 운동을 한다. 그래서 이 오행이 음양으로 나눠서 10개의 천간으로 되고 그 다음에 사계절이 12개의 지지로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오행의 상생상극은 지구에는 적용하지 않고 우주 운동이다. 지구에서는 사계절. 사람은 어디 삽니까? 사람은 지구에 살죠. 이 지구가 이제 현실이 됩니다. 현실이란 거는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그곳이 바로 이제 현실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 지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 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모든 공부가 이제 허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행의 상생상극을 다시 해보면 우주운동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목이 있고 그 다음에 화가 있고 그 다음에 토가 있고 금이 있고 그 다음에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라고 하죠. 이때 생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다음에 온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온다. 날생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 다음에는 목이 오고 봄 다음에는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는 가을이 오고 이거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다음에 온다가 생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목이 수가 있다고 해서 목이 강해진 것은 아니다. 나무에 물을 줘야지 나무가 성장한다 이렇게 억지를 쓰는데 물을 많이 주면 나무가 썩어버릴 수도 있죠. 그 상황에 따라서 말을 붙이니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지가 않다. 수성, 목성, 화성, 토성, 금성 각자 독립적으로 스스로 존재를 하지 누구 생을 받고 극을 할 처지가 아니다. 지구와 달을 보면 각자 존재하죠. 지구가 있다. 그 다음 달이 있다. 그러면 서로 각자 존재를 하고 물론 인력이 작용을 하죠. 하나의 가족이다. 가족. 태양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인간들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인력만 유지할 뿐 서로 간섭하면 안 된다. 간섭하지도 말고 간섭받지도 말아라. 그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이 바로 자연의 법에 따른 것입니다.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있을 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것을 생이라고 하자. 다음에 온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하나 건너뛰고 수극화, 화극금, 그 다음에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이제 이렇게 오행의 상생상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오행의 상생상극은 왜 필요하다? 왜 오행의 상생상극이 필요하냐? 오행의 상생상극. 오행의 상생상극은 십신을 정하려고 오행의 상생상극을 우리가 배운다. 그 말이죠. 그럼 십신이란 건 도대체 뭐냐? 십신이란 것은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죠. 앞으로도 이제 집중해서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비겁이 있고, 그 다음에 식상이란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재성이 있습니다. 재성. 그 다음에 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인성, 도장인자죠. 인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5개밖에 안 되죠. 근데 비겁을 우리가 2개로 쪼갠다. 그것이 비견하고 겁재가 된다. 비견과 겁재. 그 다음에 식상은 뭘로 나눕니까? 식신과 상관이다. 그 다음에 재성은, 관성은, 인성은 전부 다 정편으로 나눈다겠죠? 정편. 여기도 정편. 여기도 이제 정편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재니까 정재, 편재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는 관이니까 정관, 평관 이렇게 쓰면 되고
인성이니까 정인, 편인 이렇게 해서 이것이 10개. 그래서 이제 십신이라고 합니다. 이 십신을 정하는 기준은 일간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을 가지고 생을 하냐 극을 하냐 그거에 따라서 십신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행의 상생상극이 이때 이제 필요하다. 일간과 같은 오행을 비겁이라고 합니다. 만일에 일간이 간목이나 을목이다. 그러면 비겁은 간목과 을목이 됩니다. 일간이 만일에 목이다. 그러면 목생화하죠. 식상이란 건 일간이 생하는 것. 일간이 생하는 것. 목이라고 하면 목생화. 금이라고 하면 금생수 이렇게 하죠. 이런 것을 식상이라고 합니다. 일간의 오행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재성이란 거는 일간이 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목이라고 하면 목극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토가 그때는 재성이 됩니다. 관성이란 거는 일간을 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간을. 그래서 우리가 금극목 그렇게 말하죠. 금극목. 그래서 금을 경금이나 신금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성이란 거는 일간을 생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간이 목이라고 하면 수생목 그러니까 임수와 계수 이것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십신은 사주를 풀이할 때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일찍 이제 배우게 되죠. 십신은 사주 풀이할 때 이제 필요하다. 근데 사주 풀이는 언제 해야 되냐? 초중고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죠. 그래서 초중고랑은 결국 명리학의 이론을 충분히 공부한 후에 그 다음에 사주풀이에 가야 됩니다. 근데 이론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고 사주풀이를 하려고 십신 중심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순서가 뭔가 바뀐 것 같죠. 초중고를 졸업하지 않고 바로 사회에 뛰어든 사람하고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오행의 상생상극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이죠. 83쪽입니다. 오행의 상생상극은 십신 정할 때 필요하다. 육친이란 건 뭐냐? 육친이란 거는 비겁, 그 다음에 식상, 그 다음에 재성, 관성, 인성 여기 5개죠. 그 다음에 일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간을 나라고 이렇게 보고 일간을 기준으로 5개가 있어서 이제 보통 육친이라고 합니다. 육친은 뭐 부모, 형제 이런 것도 이제 육친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행의 상생상극은 십신 정할 때 필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숙달해야 된다. 오행의 상생상극은 십신을 정할 때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오행의 상생상극을 가지고 사주를 푸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다시 한번 해보면 목생화 그러면 간목이 병화가 있다. 또는 간목이 정화가 있다. 그럼 이걸 목생화라고 해가지고 이 간목 때문에 병화가 생을 받아서 병화가 강해진다. 목생화로 간목이 정화를 생해 주니까 이 정화가 강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간목과 병화, 간목과 정화는 독자적으로 스스로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지 누구를 생하거나 극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수성, 금성, 목성, 화성, 토성, 월화, 수, 목, 금, 토 이런 것을 이제 보면 된다 이 말이죠. 만물은 상호작용을 한다. 상생관계도 있고 상극관계도 있다. 생하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고 극하는 것은 괴롭힌다. 내가 도와주는 대상이 있으면 내가 도움을 받는 대상도 있다. 내가 괴롭히는 대상이 있으면 나를 괴롭히는 대상도 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동료들도 있다. 명리학 초보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같은 오행은 비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간이 생한다. 이거를 식상이라고 합니다. 일간이 생한다면 식상이란 것은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면 좋습니다. 주는 것이면 받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받는 것은 뭐냐? 그거를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일간이 극하는 것, 목국토, 토국수 이런 식으로 극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재성이라고 합니다. 재성은 내가 극한다. 극한단 말은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반대로 재성의 반대는 뭐가 있냐? 내가가 아니라 나를 극한다. 나를 괴롭힌다. 나를 마음대로 다루는 것. 그것을 관성이라고 한다. 식당에 가면 종업원 있죠. 종업원. 그 다음에 식당에 고객, 손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객과 그 다음에 그 주인 또는 종업원 이 관계를 보면 되게 고객이 왕이라고 이렇게 하죠. 고객이 뭐 주세요 하면 주인과 종업원은 고객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 종업원은 고객이 일종의 이제 관성이 되는 것입니다. 관성, 고객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관성을 시키면 시킨 대로, 시키면 시킨 대로. 주인이 자존심이 있다고 고객이 간장을 주라고 했는데 뭐 자기 마음대로 된장을 갖다 주면 안 되겠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을 관성이라고 하고, 고객 입장에서 보면 주인한테, 종업원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김치 더 주세요, 뭐 짜장면 주세요,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고객 입장에서 주인과 종업원은 재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병원을 간다. 그러면 의사나 간호사가 있죠. 의사나 간호사가 시키면 시킨 대로 환자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뭐가 되냐? 관성이 되는 거죠. 관성이 된다.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팔을 걷어라, 옷을 내려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를 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성과 재성은 음양관계다. 그 다음에 식상은 주는 거라겠죠. 식상은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받는 것은 인성입니다. 그래서 식상과 인성도 결국 음양관계가 됩니다. 그럼 비겁은 뭐냐? 일간이 간목이라고 하면 간목이든 을목이든 목이 되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간목과 을목을 비겁이라고 합니다. 같은 오행이다 이 말이죠. 같은 오행. 병화와 정화가 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병화와 정화도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이것도 비겁이라고 합니다.